당뇨인들도 저는 과일을 꼭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 발생률이 무려 36%나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독자님들로부터 이메일을 많이 받는데요. 당뇨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써주신 책대로 실천을 했더니 너무 체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혈당도 조절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블로그에 댓글도 달아주고 계십니다. 또 제가 상담을 통해서도 400에서 200까지 200에서 150까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당뇨인들도 저는 과일을 꼭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혈당대사가 그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일에도 포도당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지나친 당분이 많은 과일은 조금 삼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당도 과일이 엄청 많습니다. 현미의 당지수가 55예요. 고구마도 55인데 사과의 당지수 36입니다. 포도도 46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너무 잘 익은 바나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5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그리고 일부러 스테비아나 일부러 당분을 지나치게 올려서 만든 과일 있잖아요. 좀 불편하죠. 그런 과일 자체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당도 과일 이 4종류 빼고는 나머지 모든 과일들은 다 당지수가 현미밥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당뇨분들 중에 밥 안 드세요? 라고 제가 꼭 물어보고 밥은 먹죠?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미보다도 낮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기다가 100g당 많아야 15%밖에 당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밥은 100g당 밥을 했을 때 쌀 말고 밥을 했을 때 33%가 당분입니다. 100g 단위로 쳤을 때 과일은 밥보다도 훨씬 안전한 당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인슐린은 우리 몸의 효소나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조효소 이런 성분들이 그 민감도를 살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특히 당뇨분들 크롬이라는 영양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망간, 구리, 아연, 또 비타민 A부터 해서 비타민 B군 이 모든 비타민 시리즈 종합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여러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없이는 인체는 신진대사가 절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성분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냐면 바로 과일 섭취를 통해서입니다. 또 내분비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인 임상내분비학 저널에서는 하루에 2번 이상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하루에 0.5번 이하로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률이 무려 36%나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베이커 심장 당뇨 연구소에서도 생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을 7,000명 정도를 조사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가 다 살아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생과일을 먹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이 무려 20% 이하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무려 9년 이상 연구 추적하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도 보면 채소 섭취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해요. 재미있게도 생과일 섭취가 과일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췌장 건강에 분명한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일은 당이다 라고 보는 그 환원주의적 관점을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과일 전체에 들어있는 수분, 비타민, 효소, 식물영양소, 식이섬유 절대 액상과당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 과일 전체를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시고 우리 몸의 모든 소화기관 특히 췌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인데 과일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유인원들, 원숭이들 예시를 같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유인원들, 원숭이들, 고릴라, 침팬지 이런 사람과 해부학 유전학 구조가 99% 일치하는 이 동물들에게 주식으로 주는 게 바로 과일이잖아요. 채소도 주고 곤충도 5%, 나뭇잎, 뿌리, 줄기도 먹는다고 하는데 일단 주식은 과일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먹고 있는 아구찜에 삼겹살에 치킨에 엄청난 한정식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네,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췌장도 손상시키고 다양한 소화기관도 손상시켜서 우리는 만성질환, 만성대사질환을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 과일 하나의 그 당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일 전체에 들어있는 영양소 이것들을 꼭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흰 쌀밥이 과일보다 당분 함량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양도 같이 비교해야 되지만 밥 한 공기 정도로 비교를 해드리면 밥 한 공기에는 200에서 한 300g 좀 드실 텐데 한 70g에서 100g 정도 포도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먹으면 70에서 100g. 근데 이 70에서 100g을 과일로 먹으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과일은 또 과일마다 또 당분 함량이 다르지만 100g당 5에서 15g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10g이라고만 해도 500g을 먹어야 50g이에요. 여러분 과일 500g 제가 드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느끼십니다. 밥 한 공기보다도 이 과일 500g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당분은 약 70g 대 50g. 굉장히 당분 함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총 당분으로 계산했을 때 쌀밥 한 공기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당분을 만약에 흰쌀밥으로 드실 때는 보통 현미 잡곡도 드시지만 여기 식당만 가도 거의 흰쌀밥을 먹게 되잖아요. 흰쌀밥으로 드실 경우 식이섬유가 또 없기 때문에 당지수가 75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빼고는 거의 다 저당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로 지금 사과도 드시고 감도 드시고 포도도 드시고 오렌지, 귤 이런 복숭아, 수박, 멜론 이 모든 과일들을 500g을 드실 때 절대 쌀밥보다도 절대적으로 안정한 당분 양과 당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는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블루베리 하면 다 몸에 좋다, 항암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과일은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가 과일인데 베리류의 모든 과일들 당연히 항암 성분도 좋고 안토시아닌 성분 많아서 항산화, 항염에 좋은 성분을 알고 계시는데 바로 베리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베리류 과일을 포함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은 저당도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성장도 막아주고 혈당을 대사하는 혈관들의 건강도 같이 지켜주게 됩니다. 혈당 대사와 관련해서 혈관들의 건강 상태도 좋게 해주고 혈관 내피세포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유익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스테비아 토마토와 일반 토마토는 당연히 맛부터 차이가 나죠. 내가 느껴지는 달콤함과 실제 당지수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일의 당지수를 계산할 때는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과일 자체는 특징 자체가 수분과 당분이기 때문에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밥보다 훨씬 더 달달하고 느껴집니다. 밥은 오래 씹어야만 포도당이 침과 만나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밥은 상대적으로 단맛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이 과일보다 더 적다라고 그냥 느껴지는 느낌일 뿐이에요. 과일의 특성 자체가 수분과 식이섬유와 당분 자체로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씹는 순간 단맛이 느껴집니다. 이 단맛이 췌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제 탄수화물의 단맛과 과일의 단맛은 췌장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